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한 강대국과 222대의 우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KF-21은 본격적인 수출 시대를 열었으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방산업체들의 위상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2022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5조 원을 넘는 기업이 없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5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이 16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며 LG전자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방산산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KF-21 수출 계약은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KF-21 전투기 도입을 결정한 국가는 인도이다. 인도 국방장관은 공군이 최소 200기 이상의 최신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충족할 최적의 전투기로 KF-21을 검토해왔다. 현재 인도 공군은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 약 30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공중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KF-21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KF-21은 인도가 요구하는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며 가격 경쟁력과 유지보수 용이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외국산 전투기라도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고 강조하며 KF-21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인도의 행보는 중국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KF-21의 모든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블록 2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인도가 KF-21을 도입하면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군의 군사적 대응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100문 도입한 바 있으며 추가로 100문을 추가 계약하면서 한인도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경계하며 특히 KF-21이 인도 공군에 배치될 경우 전략적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2026년까지 인도는 현재 보유한 나팔 전투기로 전력을 유지한 뒤 KF-21을 핵심 전투기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도 주요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인도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전투기는 KF-21 초이라며 전투기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KF-21의 성공적인 수출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며 후발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한국의 전투기 기술은 1950년대부터 비행기 개발을 시작하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KF-21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KF-21은 최첨단 레이더와 국산화된 항공전자 시스템을 탑재하며 자체 무장 시스템을 개발하여 무장 체계를 완벽히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KF-21은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천룡 미사일도 장착될 예정이다. KF-21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던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는 빠른 납기와 높은 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강점을 갖고 있어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양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번 인도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KF-21은 동남아, 중남미, 유럽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F-21의 지속적인 발전과 무장체계 강화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KF-21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날이 머지않았다. 다음 주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의 방산 협력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항공우주 59,900원 00% 산업 K은 말레이시아 군 당국과 경공격기 2차 도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 분야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7만 6천원만 1.5%가 과거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K200 장갑차의 성능 개량 사업과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다툭세리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데턱세리 모하머드 켈리드 노어딘,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달 8일에서 13일 예정된 동아시아 국가 순방 기간 중 한국을 찾는다. 말레이시아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은 양국 방산업체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면 우리 정부와 경공격기 2차 도입 사업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 중이다. 총 18대 규모의 1차 사업에는 KIFA-50, 인도 테자스, 테저즈, 파키스탄 JF-17, 러시아 마이즈-35, 튀르키의 휴러제트 등 다양한 기종이 입찰 경쟁에 나선 결과 FA-50이 채택됐다. 사업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제작사인 KA에는 오는 2026년, 2028년 관련 물량을 납품할 계획이다. 2차 사업은 1차와 동일한 18대 규모로 진행된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운용 기종을 줄인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KA가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말레이시아 공군 측이 추가적인 성능 개량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1차 사업에서도 말레이시아 측은 공중급유 기능을 추가하고 무장을 확장하는 성능 개량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필리핀, 폴란드 등에서 운용 중인 파-50 제품군 중 가장 높은 개량 수준이다. 개발 막바지 단계인 한국형 전투기 KF-21에 대한 마케팅도 진행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오는 2035년과 2040년 FA-18D 수-30MKM 전투기를 각각 퇴역시킬 계획으로 이를 대체할 첨단 전투기를 찾고 있다. 지상 분야에서도 방산 협력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의 특장차 제작사 샌다너 오토와 K200 보병 전투차량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K200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장착하고 차량 성능을 높이는 게 골자다. 말레이시아 육군은 지난 199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당시 대우종합기계, 로부터 K200-111대를 수입해 보병 수송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차량을 전투에 적합하게 개량하고 말레이시아를 추후 장갑차 MRO, 유지 모수 정비, 사업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현지 투자회사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관련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며 수출 사업에도 발을 뗐다. 말레이시아는 국방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 브라질에서 조달한 36대의 구형 에스트로즈2 시스템을 첨단 로켓 발사기와 지원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까지 각국 정부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팩트체크 한국 군사력 정말 세계 5위일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한 국가가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력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기와 군인 등이 갖춰져야 하므로 단기간에 증강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군사력이 앞서는 게 말이 되느냐? 핵무기가 있다는 북한이 34위인데 그러면 우리가 군사력으로 압도적인 거냐?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력과 인구, 무기, 방산 등 종합국력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을 뺀 재래식 전력만 보면 세계 5위권까지 상향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핵무기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군사력에서 오히려 위협적일 수 있다. 더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군사 초강대국들이 한반도 주변에 인접해 있거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이 세계적으로 군사 강국 평가를 받아도 동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하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재래식 전력만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방위산업을 자랑하고 있으며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화력의 포병 전력과 기계화 군단, 초음속 및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의 군사력은 보잘것없었다. 1882년 이모군란 당시 조선군은 무기는커녕 변변한 옷조차 없었고 해방 이후 1948년 건군 초창기에도 한국군은 입을 전투복이 없어 일본군이 남기고 간 전투복이나 미군이 쓰던 전투복을 입어야 했다.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에 밀려 고전했으나 미군의 지원으로 전력 보강이 이뤄졌으며 1954년까지 제1, 2군 군수기 지사령부, 10개 예비사단 등이 창설됐다. 당시 한국군의 수권 사업이던 M47 전차 등 신형 무기가 도입됐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총 32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다. 이는 실전 경험을 통해 군사력을 향상하고 무기 현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 1970년대부터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 능력 강화가 추진됐다.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AD가) 설립됐고 1971년 최초 국산 무기인 M16 소총의 라이선스 생산이 이뤄졌다.